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0월 15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상승을 해줬고요. 옵션 만기일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게 되면 여전히 월봉상으로는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딱히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점 대비해서 사실 10% 이상 빠진 그런 지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계속 저점을 내려가던 패턴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거래량으로 통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 지났지만 이제는 저번 달보다 또 더 적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저번 달에는 추석이 껴 있었는데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이번 달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이 또 이제 매수를 좀 해줬지만 뭐 크게 많이 매수를 해주지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열심히 이제 나가고 있다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가 또 3분기 실적, 기업 호조로,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좀 올라감으로써 그런 경계감 해제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닐까, 저점 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또 분위기 자체가 또 대만, 뭐 중국, 뭐 그런 쪽으로 악재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또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다시 돈을 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그 경계하는 기류를 유지를 하시되 어느 정도 강세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위험한 종목,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돈을 좀 회수를 해야 되고요. 떨어져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테마별로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오랫동안 버텼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거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생각보다 더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회복을 좀 했는데요.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공포스러운 하락입니다. 이게 바이오 종목이 그만큼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21선과 터치조차 못한,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는데도 터치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지금 회복을 거의 뭐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대로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 있고요. 이미 241선 아주 긴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수는 계속 떨어져야 된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 구간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는 구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반등을 좀 해줬지만 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도 지금 월 거래량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 대비해서 절반조차 되지 않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도요. 자, 그래서 지금 환율 보게 되면 환율도 좀 추가적으로 더 내렸죠. 그래서 1182원으로 환율이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차곡차곡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전과 비슷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지수가 또 좋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환율은 올라갈 거고요. 이제 1200원대를 쉽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저항을 맞다가 올라갈 것인지, 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다이렉트로 11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한 번에 쭉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환율 사이클로 보았을 때는 저점을 찍고 고점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확실히 환율이 증가하는 방향, 지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 과정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겠지만 결국에는 지수는 떨어지는 방향, 환율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등을 시작하죠. 서서 이제 1.54%로 또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 급등을 하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 뭐 그렇게 좀 보여지겠지만, 또 이제 원자재 가격 뭐 그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또 이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이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등을 했을 때 지금 경기가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수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선물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더 상승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 가봐야지 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넥스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하락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HLB부터 먼저 보게 되면 650원 하락해서 49,7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내려가지고 계속 내린 상태로 유지가 좀 되었는데요. 지금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이 오늘까지는 뭐 최신 소식은 없고요. 이제 보호 효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타 백신, 그러니까 미국 백신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이제 긴급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일 전에는 그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10월 말 정도에는 좀 구체적인 소식과 함께 좀 긴급 승인 신청이 되든지 안 되든지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10월 말이라고 한다면 2주 내로 좀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HLB 일단은 뭐 오늘은 크게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주가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뭐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서 뭐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약간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눌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HLB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이때와 같이 동일 지점을 여러분이 지지를 해주는 그런 지지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 위에서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21선과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위해서는 확실히 자리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2주 내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준다면 HLB도 자리를 잡다가 확실히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나노코박스 영향도 있지만 HLB가 이렇게 급락한 데에는 사실 지수의 급락 영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좀 반등을 좀 해주면서 반등을 해줬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확실히 그런 실체가 있는 뭔가 실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 버티지, 이렇게 HLB처럼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지수가 빠질 때 좀 강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 오늘 대량으로 이탈을 했고요. 26만 7천 주. 그래서 계속 뭐 사모아 간다라는 움직임보다는 일정 부분 모아갔을 때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도 뭐 거의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은 사실 HLB보다도 많이 떨어져서 61선 아래에 241선 위에 자리를 좀 잡았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점을 지금 이제 터치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이라고 한다면 18,000원 정도죠. 그 다음에 고점은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2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또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또 그런 소식이 나와준다면 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계속 지켜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241선이라든지 이런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이제는 HLB 제약도 당분간은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안에 결판이 난다고 했을 때 그 결판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이 종목들이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넥스 사이언스고요. 700원 상승해서 26,350원 2.7%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에 좀 급등을 하다가 또 떨어졌는데요. 시간 외에 이 가격은 좀 올랐고요. 그래서 26,350원으로 상승을 한 상황. 확실히 어느 정도 수급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넥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121선 근처에서 지지 라인 만들고 저점을 사실 동일 지점을 터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엔 저점이 더 낮아졌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정도 라인 형성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61선 아래에서 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가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다음 주 정도 되었을 때, 그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죠. 그 정도의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넥사이언스도 지금은 확실히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라인은 지켜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이 나왔을 때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수했던 거 뭐 거의 다 매도를 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이었지만 또 최근에는 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지금은 관망세가 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분위기가 또 좋아지지 않는다면 같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노코박스는 지금 20일까지 그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20일이라는 것은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소식이 좀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 촉각을 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장세가 좀 애매할 때 롤러코스터 장을 탈 때는 사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주 위주 그 다음에 성장주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배당금 종목들 뭐 장세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나노코박스 관련 리뷰니까요. 나노코박스는 지금은 이 종목들 모두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이제 그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 20일에 또 이제 그 타 백신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데이터에 따라서 긴급 승인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